얼마 전에 델리에 갔을 때 네. 현대는 이제 되게 오래돼서 당연히 많이 보이지만은 키아 셀토스라는 그 SUV는 놀랍게도 많아 보여서 찾아봤는데 그게 한 달에 거의 한 3만 대 매매를 했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네. 그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네. 드리면 원래 인도는 소형차가 원래 많았던 시장이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루티 수즈키라든지 현대도 소형차 위주로 원래는 많이 진출했었었고요. 근데 최근에 저도 인도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이제는 SUV라든지 대형차 점점 대형화되고 맞습니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아의 그런 대형 모델도 나오고 있고 마인드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도 커지고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저희 철강사 입장에서는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대를 만들어도 더 많이 많은 쓸 수 철을 있습니다. 필요로 네네. 하는 차를 만들어야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하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인도 시장의 성장성과 포스코가 왜 JSW와 합작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합작 계약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도 방송인 겸 사업가 포스코를 사랑하는 항상 온도가 1538 유지하는 럭키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스코 인도 일관밀 추진반의 김학수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합작에서 JSW의 현지 사업 실행 역량과 또 포스코의 생산 기술력 등이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위치잖아요. 자, 일관 제철소가 지어지는 곳이 오디샤주라고 들었는데 오디샤주는 어떤 곳이죠? 아, 되게 방금 약간 아직에 간 줄 알았어요. 오디션은 어디슈? 오디 아, 죄송합니다. 네네.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네. 만드는 거 아닌데 머리가 희한하게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사실 오디샤 주는 인도의 되게 아름다운 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어느 나라 가면은 그곳에 일단 문명의 성지라든지 이런 걸 보잖아요. 인도도 힌두교가 많다 보니까 힌두교의 4대 성지 중에 제일 중요한 곳이 하나가 바로 오디샤에 주어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어디 있냐면은 우리 인도에서는 북, 남, 서, 동에서도 약간 동쪽으로 우리가 표현을 우리가 지리하게 그렇게 배웠고 인도라고 했을 때 아쇼카 왕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쇼카 왕, 네. 그렇죠. 아쇼카 왕. 이제 아쇼카 왕도 불교랑 연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오디샤 주에 칼링가라는 곳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기원전 2세기, 3세기쯤 얘기인데요. 그 전쟁의 흠을 보고 아쇼카 왕이 불교에 이제 나가 있어서 우리한테 역사 맞아요. 시간에 이제 오디샤가 등장하는 시기가 그렇게 되고 이거는 한국사에서도 그 불교의 역사 다루면서 한 번쯤 들었던 얘기였어요. 기억이 우리나라에 나네요. 불교가 온 것도 네. 아쇼카 왕 그쵸. 시대에 이제 넘어온 걸로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곳이고 또 제가 한국말로 이 단어 절광석이라고 하나요? 철광석입니다. 절광석. 그러니까 natural resources라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이 뭐 석탄, 아이런 올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곳이고 또 파다랑 붙어 있고 이제 베이 오브 벵갈, 네. 벵갈 해랑 붙어 있다 보니까 항구도 많이 발전돼 있고 무엇보다 인도에서 Heart of Steel이라고 해야 되나요? 철강의 심장부인가요? 네. 네. 왜냐하면은 원료가 거기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Heart of Steel 그 정도 불릴 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그 종교적으로 중요한 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뭐 절이라든지 좀 굉장히 아름다운 게 많겠네요. 네, 아마 오리사에 놀러 갈 일이 네. 있으시면은 수도는 부버네이슈얼이 있고 거기 푸리랑 자간나트라는 이 두 개 도시가 있는데 거기 힌두교 사원이 있는데요. 오. 나중에 타이밍을 잘 맞춰서 가시면은 아주 큰 행사 보시면은 힌두교의 철학 그런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저도 부바네스와르에 있을 때 갔을 때 이제 프리 그 네. 사원에 한번 가보고 싶었었는데 프리 사원은 외국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하는 행사는 보실 수 있는데 네. 그 안은 힌두교도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사진으로만 저도 그 안을 봤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사실. 저도 사진으로만 봤고 실제로 가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주고 중요한 주인 건 맞는데 사실 철강 산업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매력이 있나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에는 이제 철광석이 굉장히 많은데 주로 이 철광석이 인도 동부 이제 오리사주라든지 그 위에 있는 자르칸트주, 차티스가르주 이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리사주 같은 경우는
인도 내에서 1년에 철광석을 생산하는 양의 50% 넘는 양이 오리사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연간 1억 5천만 톤 정도의 철광석이 매년 생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이제 철강의 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도의 대부분의 철강사들의 제철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오리사고요. 그래서 오리사가 그 안에서의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인프라가 잘 돼 있고 항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철강 산업을 하기에는 최적의 입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물류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철강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철광석은 1.6톤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 물류 측면에 있어서는 철광석 산지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물류비를 저감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경쟁력이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인도의 철강사들이 오리사주에 지금 이미 진출을 했거나 또 새로 진출하겠다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인도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해서 제철소 위치를 선정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오디샤주 지도를 보면 바다와 맞닿아 있는데 이게 물류 측면에는 얼마나 큰 강점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도 이제 오른쪽에 이제 벵골만 오리사주는 바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항만이 많이 있습니다. 파라디팡이라든지 담라항 같은 경우는 대형 선박이 접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류층에서 굉장히 유리하고요. 앞서 이제 인도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철광석뿐만 아니라 석탄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 내 석탄은 대부분은 저희가 말하는 연료탄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열을 내기 위해서 떼는 그런 연료탄은 많은데 비해서 철강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탄 개념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대부분의 철강사들도 원료탄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리사주 같은 경우는 항만이 바로 옆에 큰 항만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원료탄을 수입하기에도 매우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철광석은 내수해서 가지고 오고 원료탄은 수입을 해서 철강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서부로도 저희가 가져갈 수도 있고 혹은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수출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항만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물류적으로도 매우 유리한 지역으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입지 조건이 완벽하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누구에게 팔 것인가 이것도 참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자, 앞서 인도 시장 내 자동차 수요 급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인도 자동차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안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찾아보거든요. 근데 인도는 외국 기업들도 많이 제조하지만은 인도 기업들 위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타타그룹, 마힌드라그룹 그 외에도 자동차 회사가 아마 진달그룹도 MG모터스라는 자동차 회사를 인수해서 이제 자동차 제조하는 걸로 들었는데요. 워낙 역사가 오래되고 자동차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몰랐을 텐데 타타그룹은 어떤 회사였냐면은 옛날에 타타가 네오 자동차를 인수를 했었고 그리고 상용 회사를 인수한 게 마힌드라입니다. 마힌드라. 네. 그런데 사실 좀 감이 좀 안 잡히는 게 약간 순위로 따지자면 인도가 한 어느 정도에 될까요? 인도의 네. 자동차 생산 대수는 지금 2024년도에 한 560만 대 정도 됐었고요. 네. 아마 작년에는 아직 수치가 안 나왔지만 600만 대를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 미국, 일본 다음에 지금 4위의 생산 국가고요. 네. 참고로 우리나라는 지금 7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 내에서의 소득 수준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3위인 일본을 쫓기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지금 럭키 씨도 말씀하셨지만 인도 내에서 지금 인도 많은 자동차사들이 지금 네. 포진을 해 있는데 이제 시장 점유율로 봐서는 마루티 수zuki라든지 또 현대가 인도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제2위의 자동차 생산 회사입니다. 그 외에도 뭐 도요타나 혼다, 닛산 글로벌 모든 자동차사들이 지금 인도에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핫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굉장히 탄탄한 것 같은데. 아마 네. 이게 인도수 자동차 시장이 조금 왜 또 이렇게 상장했냐고 하면은 인도는 해외에서 수입하면은 관세가 되게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모디 총리 정부에서는 Make in India라는 정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Make in India가 뭐냐면은 당연히 뭐 현대는 Made in Korea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만들어서 인도 가져가면은 관세가 높다 보니까 인도에서 만들면은 그런 관세 부분에서 조금 혜택이 있어서 네. 인도의 자동차 회사들이 제조가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인도인들은 인도차를 그래도 우리가 인도인인데 인도차 타자 이런 주인가요? 아니면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은데 네네. 전혀 그렇진 않아요. 아, 그렇진 않아요. 그냥 좋은 차. 네. 인도 사람들은 약간 조금 플렉스하는 게 좋아해서 수입차, 뭐 외대차 타는 게 은근히 좋아합니다. 아하. 가장 인기 많은 브랜드가
어디라고 보세요? 이거는 제가 타는 차가 가장 인기 있지 않을까 싶긴 하는데, 네, 왜냐하면은 네, 네. 제일 인기니까 산 거죠. 근데 네. 얼마 전에 델리에 갔을 때 네. 현대는 이제 되게 오래돼서 당연히 많이 보지만은 키아 셀토스라는 그 SUV는 놀랍게도 많아 보여서 찾아봤는데 그게 한 달에 거의 한 3만 대 매매를 했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네. 그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네. 드리면 원래 인도는 소형차가 원래 많았던 시장이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루티 수즈키라든지 현대도 소형차 위주로 원래는 많이 진출했었었고요. 근데 최근에 저도 인도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이제는 SUV라든지 대형차 점점 대형화되고 맞습니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아의 그런 대형 모델도 나오고 있고 마인드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도 커지고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저희 철강사 입장에서는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대를 만들어도 더 더 많이 많은 쓸수 철을 있습니다. 필요로 네네. 하는 차를 만들어야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수 시장도 커지고 자동차 생산도 늘어나고 자동차의 규모도 커지고 그런데 포스코는 이미 자동차 강판 시장에 진입을 해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제 서부 마라스트라주에 포스코 마라스트라라는 법인이 있고요. 네. 거기에 180만 톤 규모의 냉용과 아연동은 강판 공장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포스코 마라스트라가 인도 내 자동차용 아연동은 강판에 있어서는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렇게 이미 인도 내에서 어느 정도 네. 발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경험들이 네. 이번에 저희가 인도에 또 다른 합작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밑거름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포스코 마하라슈트라는 이것도 합작인가요? 마하라슈트라? 포스코 마라스트라는 100% 포스코 자회사입니다. 현재는. 그럼 마하라슈트라는 뭔가요? 저는 오늘 부장님 만나면서 네. 눈물 나게 반가운 게 한국 사람 입에서 인도주 명칭 이렇게 발음 좋게 하시는 거 처음 만났어요. 잠깐만 벌써 마하라슈트라가 아니에요? 알아들을 수는 있는데 네. 한번 한번 말씀해 네. 보세요. 네, 마라슈트라입니다. 마하라슈트라. 이게 진짜 원어민 발음이에요. 아하, 네네. 방금 오디샤, 차티스가 네. 사실 인도주 명칭이 좀 어려운 편이에요. 인도 사람들한테도. 근데 너무나 마하라슈트라 주를 이렇게 발음도 아주 잘 하셨는데 마하라슈트라가 주 이름이에요. 아, 한국은 뭐 주 경상도, 이름이에요? 전라도처럼 하나의 주 이름인데요. 저도 마하라슈트라 주 출신이에요. 마하라슈트라 주에 나그푸르라는 네. 되게 큰 도시가 있는데 오렌지로 되게 유명하고 그리고 석탄으로 유명한 도시이고 마하라슈트라 주의 서쪽 가면은 뭄바이라는 도시 한번 들어보셨어요? 뭄바이는 들어갔죠. 아시죠? 네. 볼리우드랑 또 뭐 주식시장 네. 근데 마하라슈트라 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은 마하라슈트라는 단어를 분리하면은 네. 마하라슈트라 우리가 간디 할 때 마하트마 간디라는 그 마하가 네네. 있잖아. 마하가 대단하다, great라는 뜻이고 라슈트라는 nation, region, 뭐 주라고 말하기도 되고 나라라고 말해도 되고 그 옛날에는 아주 great region라는 뜻인데 이제 되게 이름이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이거 포스코 마하라슈트라. 풀이하면은 포스코 대단한 지역. 네. 이네요. 포스코 대단한 지역. 맞네요. 괜찮은데요? 네. 그런데 두 분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게 이미 포스코 마하라슈트라에서 인도 자동차 강판 시장에 철강 제품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오디샤주에 제철소를 지을 필요가 저도 사실 이거 좀 네. 들으면서 궁금한 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네. 예. 자,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지금 포스코 마라스트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냉영 공장하고 아연도금 강판 공장이 있습니다. 철강으로 따지면 이게 하공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상공정이라고 하면 철강석과 석탄을 가지고 와서 쇳물을 만들어서 슬라브라든지 열연이라는 반제품을 만드는 상공정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인도 내 하공정만 있다 보니까 이런 반제품을 한국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해서 네. 마라스트라로 가지고 간 다음에 거기에서 내연 강판과 아연동 강판을 만들어 공급하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도가 성장함과 동시에 보호무역이라든지 점점 이 시장이 막히고 있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인도 내에서 경쟁력을 또 가져야 되는 부분, 인도 내에서의 저가의 철강석을 많이 활용을 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 하나 하고 보호무역주의나 이런 거에 대응해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공급을 해야 된다는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네. 인도 내에 상공정이라는 게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합작사로서는 상공정뿐만 아니고 합작사는 일관 제철소입니다. 네. 그 안에 상공정이 다 있긴 있는데요. 이 오디사에 있는 상공정에서 마라스트라까지 어떻게 보면 또 소재를 공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하나로 엮는 저희는 이제 완결형 현지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로 묶는 그런 전략 하에서 이번에 그 합작 사업이 진행이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경쟁력이 생기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인도 지리가 그렇게 밝지 않아서 그런데 네. 마하라슈트라하고
오디샤죠? 오디샤. 많이 먼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역적으로 보면 아마 어떤 저보다 더 거겠죠? 정확히 네. 아시겠지만은 킬로미터로 하면은 1000km 넘을 거리예요. 1,600km 떨어진 걸로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은 마라투슈트라는 서쪽이 서쪽에 있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인도 지도를 만들었을 때 네. 마하라슈트라가 우리가 서쪽으로 표현하면 네네. 오디샤가 동쪽에 있고 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오디샤는 벵갈 해가에 있으면은 마하라슈트라가 아마 아라비안 해랑 붙어 예, 있을 맞습니다. 거예요. 이렇게. 네. 아, 그러면은 약간 흐름이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다고 서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포스코 마하라스트라는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짓는 합작사는 오리사주 즉 동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철광석의 광석, 원료, 물류를 봤을 때는 저희가 오른쪽 동쪽부 지역에다가 제철소를 지어야지 원가 경쟁력이 가장 우수할 거고요. 서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자동차사라든지 가전사가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시장 측면에서는 서부가 맞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서부에 있는 포스코 마하라스트라를 어떻게면은 레버러지 삼아서 네. 동부에 이제 일관제철소를 짐으로써 이걸 전체를 하나로 엮는 일관제철 체제를 만들면 원가 경쟁력뿐만 아니고 시장을 바로 확보할 수 있는 두 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의 실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이었네요.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긴 한데 최근 인도에서 전기차 전환이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이번 합작 제철소가 인도 전기차 산업 발전과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사실 인도도 이제 환경에 관련된 이슈들이 많고 이제 그린 에너지에 또 관심주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전기차에 관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미 뭐 저는 인도 다 안 가봤지만은 큰 도시 위주로 보면은 전기차가 흔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진달 그룹가 그 MG 모터스를 인수하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 내에서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인도 정부 자체가 전기차에 대한 많은 보조금에 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JSW가 MG 모터스 인디아를 인수를 했습니다. MG 모터스 인디아 같은 경우는 전체 자동차 생산량 중에 85%가 전기차로 생산하고 있는 회사고요. 전기차 측면에서 봐서는 인도의 제 3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몰랐는데 재작년에 윈저 EV라는 게 MG 모터스를 출시를 했는데 인도 내에서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JSW의 이러한 전기차의 역량하고 저희의 이번에 철강의 역량을 합치면 이번 합작 사업이 인도 내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윈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도 현지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포스코와 인도의 JSW가 손을 잡았다는 게 인도에선 어느 정도 큰 경제 뉴스였나요? 메인 뉴스 보면 뭐 타임스 오브 인디아라든지 네. 힌두스탄 타임스에는 헤드라인이었죠. 헤드라인이었어요? 왜냐면은 아마 제가 이거를 왜 강조하고 싶으면은 인도 사람들은 경제 뉴스 보면은 주로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규모를 보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는 인도에서 제일 큰 규모의 FDI가 있어서 헤드라인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인도의 미래가 좋아지잖아요. 이런 뉴스 때문에 사실 안 그래도 인도 경제도 계속 앞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 기업이 인도 와서 JV하니까 뉴스에서는 너무 좋은데 저는 이거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모든 인도랑 한국 콜라보를 조금 새로운 시너지하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포스코 삼행시 준비하고 왔습니다. 아, 또 준비한 게 있으시구나. 요즘 외국인이 너무 많아서 준비 안 하면은 와. 네, 힘들어요. 이거를 준비 잘해야죠. 안 물어보고 제가 인사를 드릴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아닙니다.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부장님과 함께 네, 저희가 네. 오늘 한번 띄워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와 JSW의 합작. 스, 스틸의 인도 미래. 코. 코앞에 있습니다. 오. 괜찮아요? 괜찮은데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명세로 딱 1분 전에 생각해서 네. 만들었어요. 오. 네. 자, 그럼 이- 부장님도 포. 아니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포. 수가 생각이 안 나. 지금 수에서 포는 어떻게 하겠는데 수에서 막힙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포스코와 JSW의 인도 합작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